네. 그래서 데모 세션으로 가기 전에 우선은 피그마가 왜 피그마 AI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는지 컨텍스트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웨비나의 제목처럼 AI로 우리의 일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매우 친숙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뒷면에는 엄청난 양의 노력과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의 시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실 때 영감을 얻는 그 단계가 우선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감을 줄 만한 자료들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영감은 기존의 오래된 파일들을 디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혹은 핀터레스트나 다른 웹사이트 같은 외부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실제 웍업으로 가기 위한 작업으로 와이어프레임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면 이제 목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텍스트 카피들은 실제 제품처럼 느낄 수 있게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맞춰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찾아 배치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리더십이나 디렉터 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도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픽셀 단위로 완벽한 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화면에 사용된 각 단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소 메시한 파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 PM 분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레이어를 리네이밍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에 대해 수정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완벽한 터치를 위해서 다른 도구를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완료하시는데 프라이드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우리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디자인을 시작하는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줄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찾는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내 동료에게 묻지 않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목업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핸드오프 전에 모든 디테일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빠르게 해주는 무언가. 워크플로우의 이러한 긴 여정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좀 더 큰 임팩트가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해준다면 우리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그마 AI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창의력과 꼼꼼한 생각이 필요한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AI는 여러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아님께서 데모하는 피그마 AI의 세부 기능들은 작년 컴피그에서 이미 발표한 기능들입니다. 오늘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개별 기능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동아님의 데모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님. 네, 감사합니다, 올리브님. 제가 이제 피그마로 이동해서 한번 데모 세션을 할 건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제
업무 효율성, 워크플로우를 좀 더 AI 기능 활용해서 효율화하는 기능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말들이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AI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시키고 여러 가지 반복 작업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공수가 되는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일단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겪는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스크린샷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레이아웃을 변경한다거나 작은 배지의 문구를 변경한다거나 하실 때 이런 스크린샷을 전달받아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이 화면을 작업한 작업자라면 그 파일로 바로 이동해서 이 프레임을 수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프레임들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파일에 접근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제가 이 파일에서 작업해 본 적이 없고 이 원본을 만져본 적이 없다면 이 파일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어느 파일에 있는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슬랙이나 아니면 업무 메신저에서 요청할 수도 있겠죠. 원래 작업자분들을 태그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 이 스크린샷을, 이 프레임을 본 적이 있는지 요청을 하고 운이 좋으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파일에서 찾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피그마 AI에서 비주얼 서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은 스크린샷을 제가 붙여놨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하단에 툴바에서 이 스파크 아이콘 또는 커맨드 K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AI 기능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Find What Like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나 팀 또는 파일에서 동일한 에셋을 표시해 줍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조금 작게 보이니까 클릭하시면 프리뷰라는 버튼이 있고 눌러서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오픈 파일 눌러서 원본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인서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실제 편집 가능한 레이어를 가져오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 안에서 이제 텍스트를 수정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에셋을 쉽게 찾지 못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뭐 한 주 또는 한 달에 반복된다면 축적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제가 좀 비슷한 시나리오를 한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스크린샷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RMB에서 메인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화면으로 이동하는 UI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레이아웃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기능 추가를 위해서 제가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메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여기 아코디언 형태로 드롭다운으로 떨어뜨려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만약에 제가 큰 회사나 여러 디자이너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누군가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이 컴포넌트를 미리 제작을 해놨거나 비슷한 화면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제 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Find All Like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키면 네, 비슷한 화면들을 찾아줍니다. 눌렀을 때 다시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든 와이어프레임과 비슷하게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이 세일즈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아코디언 형태로 카드 형태로 떨어뜨려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서트 눌러서 가져오면은 뭐 특정 컴포넌트만 제가 재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동일한 화면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에셋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또는 어느 파일에 있고 빠르게 그것을 제가 작업하는 캔버스로 가져와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위에서 봤던 비주얼 서치와는 다르게 에셋 서치라는 기능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한
내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가져오고 싶지만 이 모든 컴포넌트명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컴포넌트 세트 안에 있는 베리언트명을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블루 버튼이라도 검색해 봤다가 또는 버튼 프라이머리라고 검색을 해봤다가 찾으면 이제 다시 드래그해서 가져오고 또는 아이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네이어명이 또는 네이밍이 지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아이콘 24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에셋 패널에서 조금 찾기 수월하실 수가 있지만 오른쪽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어떤 네이밍이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는 이런 식으로 로그인 화면을 위해서 다른 베리에이션을 넣고 싶은데 그때마다 어떤 파일 에셋을 하나하나 찾아서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에셋 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커맨드 K 누르셔서 액션 버튼을 키신 다음에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셋으로 이동하시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 관련된 에셋들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네이밍에 일러스트레이션 단어가 속하지 않더라도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피그마 AI가 인식하여서 이러한 컴포넌트들이나 에셋들을 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화면에 이러한 퍼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으니 여기 에셋 홀더라는 것을 드래그해서 네, 이렇게 바로 화면에 넣어서 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추상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개념은 있지만 어떤 단어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개념들도 단어 자체만 검색한다 하더라도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이메일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메일이라 검색하고 에셋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아이콘에 이메일이라는 단어가 이 네이밍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에셋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뭐 메시지라든가 동일하게 다른 메시지, 포스트카드 이런 느낌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인식해서 에셋을 추천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와서 이 화면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이콘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내용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디자인을 변경 또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었습니다. 또는 이런 디자인 변경 사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을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도 있을 텐데요. 그 단계에서는 이 First Draft라는 AI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I 랜딩 페이지 관련된 웹사이트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이트를 한번 레이어명 클릭해 보시면은 레이어명이나 또는 이런 오토 레이어 기능들이 다 정확히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First Draft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만든 건데요. 어떠한 작업을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같은 웹사이트 그 레퍼런스 사이트를 찾아서 붙여놓고 무드보드를 만든 다음에 참고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빈 캔버스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레이아웃으로 해야 될지 또는 어떠한 카피라이트를 써야 될지 이 콘텐츠를 채워넣기가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나온 기능이 First Draft고요. 제가 한번 왼쪽처럼 동일하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음, 음, 랜딩 페이지 그리고 고객 후기 같은 것도 밑에 있으면 좋겠죠. 테스티모니얼 입력하시고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입력창에 상단에 보시면 이 베이직 앱이라는 칩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누르시면 내가 이 생성되는 화면을 어떠한 컴포넌트로 구성해서 만들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춰서 와이어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뒤에 이제 앱과 사이트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를 생성하고 싶기 때문에 사이트로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입력하고 실행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리얼타임으로 바로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살짝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단 GMB나 이 카피라이팅 문구, 그다음에 하단에서 뭐 AI 기능들 같은 것들을 카드로 이런 간단한 목업과 함께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고객 후기 같은 것도 밑에 카피라이팅을 해서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한번 확인을 하고 랜딩 페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싱 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AI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래블 앱을 만들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앱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랜딩 페이지와 비슷하게 바로 생성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한다던가 하단에 이 상품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프레임에 맞춰서 이미지도 생성해서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추가를 하고 싶거나 또는 디자인을 살짝 변경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테마들을 선택해서 이 추천 테마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컬러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체인지스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메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녹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변경을 하고 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도 기본 색상만 그냥 단순하게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텍스트도 이 메인 컬러인 보라색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녹색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되어 있는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클릭하셔서 변경하시고 해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이 끝마친 후에는 런을 눌러서 짠, 이제 작업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화면들을 보고 어떠한 컨텐츠를 넣을지, 어떠한 레이아웃으로 넣을지 참고를 하시거나 또는 안에 있는 에셋을 그냥 가져와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Filling the gaps and finishing touch라고 해서 이 만들어진 디자인의 조금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얼슬링이라는 이런 웹페이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디자이너들이 당연히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 로렘 입순으로 텍스트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콘텍스트가 맞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에서 뭐 복사 붙여넣기해서 가져온다던가 또는 뭐 다른 AI 툴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제 피그마 내에서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전과 같이 텍스트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호주 여행 뉴스 기사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커맨드 K 해서 액션을 누르고 밑에 서제스션을 보시면 이 텍스트 관련된 AI 기능을 추천을 해줍니다. 여기서 Rewrite This를 선택하시고 복사에 붙여넣기에 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에 맞춰서 이 컨텍스트를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이틀을 변경했으니까 밑에 디스크립션도 변경해 주는 게 좋죠. 동일하게 눌러서 이전에 사용했던 Rewrite This에서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입력하시면 네, 복사해서 맞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내용들이 아마
뭐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나 뭐 컨트롤 D 해서 붙여 넣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시켜서 이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보시면 우측 밑에 핸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밑으로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을 채워주고 Replace Content라는 기능이 추천되게 됩니다. 누르시면 바꿔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변경된 텍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맨 위에 호주 관련된 뭐 지역이라던가 자연 또는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동일하게 일본, 이탈리, 브라질, 뭐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다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는 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의 경우에는 이게 한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똑같이 호주에 관련된 여행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호주에 관한 관련 뉴스 제목. 네, 제가 지금 생각난으로 한번 입력해 봤는데요. 요청한 대로 호주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내용도 호주 관련 뉴스 기사 누르시면 여행 관련된 뉴스 기사 설명에 텍스트를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채워줘야겠죠. 다른 컨텐츠들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Shift A 오토 레이아웃을 만드신 다음에 밑으로 똑같이 이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하셔서 누르시면 Replace 콘텐츠가 추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르셔서 네, 각 나라별 다른 컨텐츠를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실제 제품과 같은 이런 컨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뉴스 기사나 뭐 여행 관련 기사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이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를 이 Make an Image라는 기능을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뭐 여기서 다시 긁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 이미지를 생성해달라 만드시면 아이고 조금 크게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밑에 하단에 액션 바에서 네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원하는 걸 좀 고르시고 음,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줄이고 이 위에 섹션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맨 위로 올려서 화면에 맞춰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실제 제품에 사용된 이미지를 빠르게 피그마 내에서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입력해서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런 간단한 뉴스 기사 말고도 밑에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어메니티나 뭐 가는 설명이나 커버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여러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rewrite this를 사용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뭐 amenities, 뭐 single, manually, for sale. 그래서 어메니티 옵션을 생성을 해달라고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적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길게 적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두세 개의 단어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Make Changes를 눌러서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marize into 30 words. 그래서 두세 개의 단어로 줄여줘라 하고 다시 작성을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음, 여기 이미지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an image 누르시고 프롬프트를 붙여 넣으시면 네, 아까는 이제 제가 빈 캔버스에 이미지를 생성을 했었는데 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프레임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이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넣으시고 혹시 나중에 이미지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서 이 지금 선택한 이미지 외에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빼놓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프레임에 맞춰서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끄셔서 나중에 디자인을 수정할 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꿔서 다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Replace Content라는 기능을 이제 이 테이블 디자인에 적용하는 걸 알아볼 텐데요. 이전에 이제 뭐 콘텍스트를 바꿔준다거나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텍스트들이 테이블 형태로 생성되어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 없는 영어나 숫자 조합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사용했던 rewrite this를 사용해서 뭐 아이디명을 다시 지정한다거나 그래서 뭐 음, 음, 마이너스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아이디에 가까운 걸로 뭐 변경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콘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행별로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오토레이아웃이 적용되어 있을 텐데요. 똑같이 당연히 이전과 같이 핸들을 밑으로 당기셔서 복사를 하시고 자동으로 컨텍스트를 리플레이스 컨텐츠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제가 중국 음식 관련된 아이디를 작성해 놨는데 밑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오른쪽도 유사하게 날짜랑 뭐 IP 같은 것들을 변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별로 콘텐츠를 변경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로우로 돼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 오토 레이아웃이 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체로 이 세로로 가로 묶여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핸들을 밑으로 내리시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리플레이스 콘텐트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 테이블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뭐 음식이라던가 카테고리들을 생성을 해서 지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오토 레이아웃에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와 같이 이와 다르게 이 구분선이나 이 시간이 따로 오토레이 안에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오토레이아웃을 잡으면 핸들이 생기고요. 이 음악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음악 세 가지를 가져와서 채워놨는데요. 똑같이 핸들을 당겨서 콘텐츠를 채우게 되면 네, 보시면은 비슷한 뭐 팝송 같은 노래들을 채워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원하는 콘텐츠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바꿔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제가 아는 노래 같은데 실제 있는 노래를 채워주는 것 같네요. 네, 이건 좀 다른 케이스를 보실 텐데요. 이 콘텐츠들을 다시 나열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변경할 때 이 특정 컴포넌트는 변경하지 않고 복사해서 계속 반복시키고 싶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메인이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배지는 변경하지 않고 나머지 컨텐츠만 변경해서 붙여넣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replace 컨텐츠는 이 선택한 요소가 잠겨 있거나 숨김 처리가 되면은 복사 부청에서 replace 컨텐츠를 할 때 변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만 묶어보고 이것을 하나 지우고
이걸 한번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토레이를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네. 나머지 요소들은 변경을 해주고 제가 변경하지 않을 요소는 잠궈놨는데요. 이렇게 텍스트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요소를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Replace Content라는 기능을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 팁들을 보시면서 실무에 적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피니싱 터치 해서 디자인을 완성하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전달할 때 또는 다 디자인이 끝나서 어떤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한테 핸드오프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호주 관련된 멋진 이미지가 생성돼서 밑으로 배경으로 들어가 있고 뭐 카피라이팅이 뭐 타이틀이나 텍스트 디스크리션이 작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도 충분히 멋지지만 제 생각에는 이 이미지를 이 배경을 크롭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눕기를 따서 지워서 오른쪽에 이 오페라 하우스만 넣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커맨드 K를 눌러서 밑에 서제션을 보시면은 Remove Backgroun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경을 지워주고 있고요. 이 피그마 외부 툴을 이동을 해서 다시 이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눕기를 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생성되어 있는 이 잘린 이미지를 크롭해서 뭐이 오페라 하우스에 좀 더 포커스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단 GMB도 보이고 어슬링이라는 로고도 보이고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또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밑에는 좀 지저분하게 선들이 생성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배경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선택하고 실행하시면 네, 이렇게 흰색 일러스트레이션 부분만 남기고 배경을 지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를 뭐 다른 검색 엔진에서 퍼와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런 이미지에 속으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배경이 지워져 있는 이미지인 줄 알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캔버스 이미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 속았다 하면서 다시 다른 이미지를 찾거나 그냥 이거를 눕기를 따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가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다시 이미지를 찾으러 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지울 수 있겠죠? 또는 이 지운 이미지를 원본을 다시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멋진 뭐 로마 시대 약간 기둥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전 디자인, 이 배경이 있던 디자인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필 섹션을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꺼져 있는 채로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따져 있는 걸 끄고 원 이미지를 키시면 다시 이전의 이미지를 재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제 리무브 백그라운드 기능은 이 액션 하단바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편집하시다가 바로 배경을 지우셔도 되고요. 피그마 툴 내에서 다른 외부 툴로 이동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네, 이 Remove Background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썼던 Rewrite 기능을 이 세 가지 기능을 한번 써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 타이틀이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타이틀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죠. 동일하게 여기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텍스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처럼 텍스트를 바로 작성을 해주죠. 근데 지금은 조금 살짝 세 줄로 다른 것과 통일성이 없게 기니까 조금 더 내가 짧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입력하지 않고도 여기 쇼터라는 배지를 클릭하시고 기능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두 줄로 다 줄여준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 작업이 다 끝나고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또는 프로덕트가 글로벌로 진행하는 자료, 글로벌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변경한다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변경한다거나 또는 뭐 텍스트 필드에서 W 값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똑같이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커맨드 키를 눌러서 Translate to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번 코리안 해서 한국어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누르시면 네,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었네요. 안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번역을 돌려주고요. 완벽하게 뭐 최종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디자인적으로 깨지는 것은 없는지 언어를 변경했을 때 이 레이아웃을 바꾸는 게 벗어나서 깨지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런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들을 피그마에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여러 장의 슬라이드 덱을 빠르게 한국어로 변경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피그마의 트윗입니다. Not every layer needs to be named. 보시면 모든 레이어가 네이밍이 지정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프레임을 디자인 화면을 작업했을 때 우측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레이어명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핸드업 하셔도 되지만 전달받은 뭐 PM이라든지 개발자라든지 엔지니어 분들은 이게 어떤 UI인지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로 돼 있으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 다 다시 레이어명을 지정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Rename Layers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제작되어 있는 디자인의 컨텍스트에 어느 정도 맞게 인식을 해서 오른쪽에서 네, 이렇게 레이어명을 좀 정리를 해줬네요.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시 다 이 레이어명을 클릭해 보면서 지정을 해줬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작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깔끔하게 지정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전달받았을 때 피그마 내에서 뭐 대부 모드로 본다든지 핸드오프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이 UI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 화면에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 경우 200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요. 200개 이하의 레이어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프레임하고 뒤에 숫자가 지저분하게 있을 텐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정해 놓은 레이어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변경한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요. 잠기거나 숨겨지거나 또는 컴포넌트 밑에 중첩돼서 사용되어 있는 레이어명의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어서 사용하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름이 변경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팁들을 조금 알고 이 Rename Layer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많은 기능들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다 완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사용자 UX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마지막 AI 기능입니다. Add Interaction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플로우가 화면별로 붙여져 있는 경우에 간단한 인터랙션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CTA 버튼이 하단에 있고 뒤로 가기 아이콘이 있어서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 뒤로 화면이 이동하고 이런 뭐 앱을 처음 설치하거나 또는 사용자 가입 후에 띄워주는 플로우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뭐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연결해 주려면 다 시간이 드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섹션을 선택하고 커맨드 K에서 Add Interaction을 누르시면 네, 어느 정도 컨텍스트나 사용자 플로우에 맞춰서 이 CTA 버튼을 다음 화면으로 또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이런 식으로 onClick back 해서 트리거와 액션을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됐으면 여기서 뭐 수정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애니메이션을 뭐 무브인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자유롭게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많은 AI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웨비나 초반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피그마의 AI 기능들은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그 디자인 자체 이런 반복 작업들을 시간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디자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인데요. 네, AI 기능들을 앞으로 이제 워크플로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거나 실무에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리브님한테 다시 자리를 넘기도록 할게요. 네, 올리브님. 네. 네요. 네, 동아님 대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AI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피그마는 AI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PM분들의 일자리를 아까 이제 동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Q&A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퀘이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번 뭐 올리브님 대답 네, 이미 궁금하신 부분 약간 대답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 생각에 일단, 여기 네, 영원님이 음, 주신 질문인데 AI 기능 사용할 수 있는 리미티드 베타 버전을 써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AI 맞습니다. 기능들이 네,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는 리미티드 베타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조만간, 네, GA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주혜님의 질문을 한번 답변하고 싶은데 리라이트 기능에서 폰트 조정의 예시가 영문인데 한글 쓰기, 한글 폰트도 모두 가능할까요? 라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한글도 가능합니다. 폰트를 한글로 입력하셔도 정확히 인식을 해줘서 내용을 변경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메이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영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님 질문 주신 건데, 이미지 생성이나 텍스트 생성은 어떤 AI에 기반한 건가요? 예를 들면, 이미지는 미드저니, 텍스트는 챗GPT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완전 커스텀이라고 봐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일단 피그마는 오픈 AI와 같은 여러 공급 업체와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하위 프로세서 목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설드에 들어가시면은 그 링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하위 프로세서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동원님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 다뤄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네요, 아, 정말. 네. 저는 성우님 질문이 이제 저번 컴피그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제작한 컴포넌트 뭐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퍼스트 드래프트를 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저번 컴피그 때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피그마에 구축되어 있는 그 회사만의 또는 팀만의 라이브러리를 읽어서 퍼스트 드래프트를 뽑아낼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그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그 피그마 라이브러리랑 그 컴포넌트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혹시 뭐 올리브님 질문 몇 개, 한 개씩만 더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Q&A에 올라온 부분은 아닌데, 이제 향후에 이 AI가 GA가 되면, 유료로 제공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면, 아마도 유료로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GA가 되면, 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아, 네. 마지막, 웹버프는 네. 웹이나 음, 끝나고 바로 이제 이메일로 음, 링크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 네. 생성된 AI 이미지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이슈는 없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건 어렵고 그 피그마 헬프 페이지에 보시면은 AI 관련해서 저작권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사용하지는 마시고 상업적으로는 한번 그 AI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배우신 부분 많이 유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얻으신 거 바탕으로 해서 피그마 AI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